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위너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이 신호를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실제로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률 인증까지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전 KPS 올라와 있네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43,1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5% 두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2.13% 올랐고요. 43,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한전 KPS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이 일단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분이 그 한전 KPS를 올려드렸는데 그 좀 잘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비중이 5%라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말로 비중이 중요한데 비중이 막 정말로 좋은 종목이다 이래갖고 막 30% 40%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요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비중 5% 굉장히 잘하셨고요. 오늘자 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지니까 부근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한전 KPS 더 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지분을 51% 한전 KPS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책주잖아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할까요? 단기적으로 할까요? 정책주면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단기? 네. 자,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어떤 거냐면 이전에 그 문재인 정권을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그쵸. 외쳤어요. 자, 탈원전 하면서 어떻게 했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 근데 그 신재생에너지 뭐죠? 태양광, 풍력.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이슈가 임기 동안 한 번만 나왔을까요? 계속 나왔겠죠? 22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태양광하고 풍력 그쪽에 대한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뭐 조정도 받았지만 어쨌든 초반에 비해서는 임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전 또한 똑같습니다. 자, 원전 당장 뭐 내일 한다고 해서 내일 가동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업이냐. 자, 원전이 있는데 뭐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이런 것보다는 네. 원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원전을 어쨌든 우리가 유지하고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한정 KPS 같은 경우는 네. 60%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거를 유지 보수하는 데의 비율이 60%다. 즉 이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자, 한정 KPS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리면 이거죠.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주부님들 계시겠죠? 그렇죠. 많겠죠. 예를 들어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기 굉장히 귀찮아요. 자, 그럼 못 써요. 식기세척기 쓰죠. 네. 자, 근데 식기세척기를 썼을 때 과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쓰겠죠. 그렇죠. 유지하고 당연히 관리도 해야 되죠. AS도 기본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고장난 거. 네. 그거 누가 해준다고요? 한정 KPS가 해준다고요. 자, 그리고 몇 프로 차지한다고요? 60% 차지한다고요. 네. 5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자, 결론은 원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그 보시면 신한울 1호기, 2호기 시범 운영 중이죠. 자, 이거 운영을 제대로 하기 전에 한정 KPS에서 한 번 더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를 한다는 거. 자, 주식은 어쨌든 실적과 기대감에 의해서 가지만 둘 다 가지고 있다. 기대감은 어떤 거다?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라는 거. 지속적으로 이슈는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 실적까지 받쳐줘? 그러면 두 마리 토끼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훨씬 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외쳤지만 현재 그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폐지를 외치고 결국에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하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전은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야라고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70%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프랑스에서 이렇게 하면서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이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어쨌든 이런 핵 폐기물 이런 거잖아요. 자, 네. 근데 그러면서 소형 원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핵 폐기물 또한 앞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3호기, 4호기도 이제 재개할 거고. 네. 그러면서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슈 나올 때마다 아마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한정 KPS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얘네는 뭐 원전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유지 보수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프로? 60%. 60%. 네. 네. AS는 한정 KPS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차트 좀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네. 저희 상담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한정 KPS. 네. 자, 한정 KPS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19년도에는 약 1조 2천억 원, 그다음에 20년도 1조 3천억 원, 그다음에 21년도 1조 3,800억 원. 네.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어째 컨센서스긴 하지만 1조 4천억 원이 이렇게 잠정 실적으로 나왔고, 자,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당기 순이익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좀 안 좋았던 악재는 뭐냐면 네. 어쨌든 한전이 이제 지분을 51%를 가지고 있잖아요. 악재는 이거죠. 기존주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지주를 높이기 위해서 한전에서 전기가 가격을 올리지 못했어요. 네네. 이걸 올리게 된다면 바로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다 보니 결국엔 문재인 정권에서도 탈원전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한전이 다 떠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한전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면서 이제는 폭발한 거죠. 폭발하면서 더 이상 적자 못 버텨. 전기 요금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번에 한번 터지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뭐 한정 KPS만 봤었을 때는 매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수급을 좀 보자면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외인하고 기관은 지금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한정 KPS 뭐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번 뭐 윤석열 뭐 당선인이 5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적금식으로. 한정 KPS도 저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8천억, 약 2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최근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 고점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방 추세로 갈 것처럼 보였지만 여기 이제 좀 크게 해서 보시면 고점 저항을 한번 돌파하려는 지금 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껏 차트에서는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자, 피보나치 조정 비율 같은 경우 뭐냐면 저점에서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뭐 23% 조정 받을지, 뭐 50% 조정 받을지, 아니면 뭐 61.8% 조정 받을지, 이 조정의 비율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엔 이렇게 상승을 했었으면 기본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받잖아요. 자,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현재 기준에서 38.2% 자리인 이 4만 원 부근, 요 4만 원 부근. 네. 이 빨간색으로 좀 칠할게요. 이 4만 원 부근. 자, 이 말은 뭐냐면 현재 38.2%인 그 4만 원 부근을 지지받는다는 거는 재차 전고점 뚫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4만 5천 원 부근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한 조정을 보고 있고요. 한정 KPS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3%, 5%, 10%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종목이 아니고요. 삼성전자처럼 꾸준하게 적금식으로 최소한의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까지도 끌고 갈 만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실적과 기대감인데 유지, 보수, 관리 60%를 한정 KPS가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슈 계속 따라올 겁니다. 이슈에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무겁기 때문에 재차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모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장기평선 한번 볼게요. 여기 초록색이 61평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이 122평, 회색깔이 242평.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21선인데 21선이 이렇게 장기평선을 이렇게 돌파한 모습은 뭐냐면 차트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 갈 거야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이 우하방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우상방을 보고 있다는 거. 즉 이 말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차트에서는 매수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입가가 43,150원인데, 네. 자, 대략 이 정도 잡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45,000원 이상 뭐 종고점 돌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그래도 손절가는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2,000원 부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저항 뚫고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왔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나왔던 저항, 매물대 저항 라인인데요. 거의 2년 동안, 2년 동안에 되었던 맥점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2,000원 부분까지 내려온다? 저는 사실은요, 손절 안 할 것 같아요. 저가 매수 기회를 생각하고 추가 매수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잡는 32,000원이지만 저라면 32,000원 손절이 아닌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근데 여기까지 아마 안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손절 라인 32,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래도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해서 한정 KPS까지 좀 알아봤고요. 저희 바로 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맥주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3,380원이고요. 비중은 3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3.44% 올랐고요. 3,16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주류값 인상에 따라서 또 관련주도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너무 아쉽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 맥주 좋아하세요? 저 맥주 좋아하죠. 저도 금요일에 좋아합니다. 항상 끝나면 한 캔씩 먹곤 합니다. 저도요. 네. 전 어제도 아, 그래요? 집에서 간단하게. 네.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맥주 좋아하실 거라 그럴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너무 아쉽죠? 뭐가 아쉽죠? 주류값이 인상이 주류값 되네요. 인상했죠.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네 캔에 10,000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맞아요. 네, 네 캔에 10,000원이 사라져 하더라고요. 버렸다는 네. 거 너무 가슴이 그러게요. 안 좋습니다. 네. 자, 좀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주 맥주 당연히 뭐 주류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네. 이거는 결국에는 주류값 인상, 뭐 맥주 가격뿐만이 아니고 뭐 소주값 전체적으로 주류값 가격이 인상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차트에서는 아마 선방향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주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제주 맥주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리오프닝. 자, 이제는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거다.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은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제 미국 마스크 실내외 모두 해제를 했고요. 네. 자, 우리나라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아직까지도 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조만간에 영업 제한 해지, 거리두기 해지, 그쵸. 사적 모임 해지, 이제 마스크 해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장에 지금 마스크를 해제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영업 제한을 해제한다. 자, 그럼 다 필요 없고 영업 제한만 먼저 해제할게요. 그다음에 사적 모임 해제할게요. 이 두 가지만 해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오셔서 그렇죠. 가게로 또 가시겠죠. 그렇죠. 밖으로 나오셔서 모임도 본인이 하고 하시고, 싶었던 문화생활을 즐기겠죠. 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종일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노래방 가서 막 노래도 부를 그렇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문화생활이 풀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생활이 풀렸다.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네. 보통 1차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2차, 3차 혹은 아침까지도 네.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아침이나 새벽에 가면은 보통 반주들 다 한 잔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에 한 번 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입니다. 자, 공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게 다 풀렸을 때는 뭐 가볍게 뭐 맥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연도 보고, 특히 콘서트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콘서트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싸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콘서트도 보면서 뭐 맥주도 한 잔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시원하게 먹으면서 네. 그럼 당연히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자, 클럽의 주 매출이 입장권입니까? 술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주 매출이 당연히 주류입니다. 네. 주류기 때문에 당연하게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좋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의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매출이 실적이 뒷받침할 종목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네.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 있다. 아직까지 재료 살아 있고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는 주류 가격이 인상하면서 매출이 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언제? 저는 이거 조만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가장 먼저 마스크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영업 제한과 네.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걸 먼저 풀어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어떠한 공약을 걸렸냐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엄청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고 먼저 어떻게든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먼저 살려줘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이라고 봐요, 사실은. 왜? 다음 달부터는 뭐 합니까?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없습니다. 네. 근데 다음 달부터 뭐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진짜 정말로 조만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제주 맥주를 좀 잠시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제주 맥주. 네. 제주 맥주 차트를 확인해 주실 겁니다. 자, 제주 맥주 차트 잠시 보시기 전에 일단 수급 먼저 볼게요. 수급은 외인이 좀 팔고 있고요. 개인하고 기관이 한 달 동안 단기적으로 수급이 있긴 한데 기관 같은 경우는 3월 16일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뭐 수급으로만 봤었을 땐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근데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 살아 있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관이 조금 더 매집해 준다던가 혹은 외인이 매도세에서 순매수세로 방향이 스위칭하게 된다면 바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연히 아마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기업이 그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뭐 그렇죠. 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뭐 수요들 네. 이 수요들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20년도 이제 21년도 이제 12월 들면서 이제 아직 뭐 컨센서스는 안 나왔지만 이제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잠시 보시면 네.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우하방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박스권을 형성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저점이 이제 그 1950원인데 저점을 최근에 네.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부분이 1월 말에서 2월 초잖아요. 이때가 아마 주류 가격 인상이 되면서 아마 선방형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 네. 있고요. 최근에 좀 추세를 좀 보자면 최근 건 또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자, 이 부분. 자, 현재 3,000원과 3,400원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형성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 3,400원을 예를 들어서 돌파하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3,400원, 48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안착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한 번 더 네. 4,3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주 맥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평선을 잠시 보시게 되면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초록색 선이 61선이고요. 까만색 선이 120선입니다. 120선. 네. 자,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을 돌파한다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차트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5일2평이 무너졌지만 무너졌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약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그랬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이게 단기적으로 갈 것 같고 이 매출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까지만 지켜보셔도 제주 맥주는 수익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손절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저점만 좀 무너지지 않으면 1950원 무너지지만 않으면 올해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 맥주까지 대응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YJM 게임즈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600원이고요.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66% 상승을 했고요. 3,040원 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YJN 게임즈 제가 아까 그 앵커님한테 네. 저희가 1부 끝나고인가 네. 말씀드렸던 게 아마 방송하기 시작 맞아요. 전인가 사담으로 했죠. 제가 이제 게임주 좀 봐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순환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메타버스 NFT 최근에 이제 움직이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네. 그 다음 순환매는 당연히 게임주인데 맞아요. 근데 이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네네. 게임주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YGN 게임즈 같은 경우 당연히 아시겠지만 게임 관련주인데 그냥 게임주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YGN 게임즈 게임주로 보지 마시고요. 투자회사 이런 느낌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네. 네 가지 섹터, 메타버스, NFT,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네. 이 네 가지 관련으로 보셔야 돼요. 굉장히 그 관련된 게 많은데 처음에 좀 말씀드리면 YGN 게임즈 워니멀스라는 관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첫 번째로는 YJM 게임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2대 주주는 이제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래픽을 만드는 국내에서 최대에 대한 그래픽을 만드는 본버스를 흡수했습니다. 제가 흡수했는데 결론은 YGN 게임즈에서 워니멀스를 통해서 100% 회사 자금으로 YGN 게임즈 돈으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니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타버스랑 최고의 그래픽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워니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걸로 갔냐? 여기 최대 주주가 YGN 게임즈잖아요. 네. 작년에 YGN 게임즈가 이제 급등했었던 모습은 뭐냐면 게임이 뭐 실적이 나고 이게 아니고요. 네. 워니멀스라는 데가 결론적으로 도시 재생 에너지 게임을 현재 만들고 있고, 이 메타버스 현실 세계 안에서 미국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안에 어쨌든 메타버스가 가상 현실이잖아요. 이 안에 어떠한 캐릭을 만들었을 때 이 캐릭에 대한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잖아요. 네. 이 NFT를 만들어서 이 NFT 안에서 이런 코인, 페이 같은 걸 줘요. 네. 근데 이 페이를 받았을 때, 이벤트를 통과해서 이 페이를 받았을 때 NFT 거래소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어쨌든 사고 팔수 할 수 있는 이런 P2E 게임 이렇게 관련됐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많이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NFT 메타버스 게임 이런 걸 보는 것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을 걸었죠. 많이 걸었죠. 네, 자, 그렇죠. 5대 디지털 헬스케어를 많이 걸었잖아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원격 의료가 포함되겠죠. 뭐 기존에 뭐 인성 정보나 뭐 비트컴퓨터 이렇게 되겠지만, 자, 아직 부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워니멀스랑 본버스랑 흡수하면서 네. 원 유니버스라는 게 신규 설립이 됐어요. 근데 원 유니버스는 어떠한 회사냐면은 워니멀스가 기존 메타버스였잖아요. 본버스는 그래픽이었고, 네. 이 메타버스 안에 가상 현실 세계를 만들어 갖고 이 안에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교육, 네. 뭐 엔터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원격 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 어플을 깔았을 때 이 어플 안에서 내 몸이 측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 검사 받아야 되고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메타버스는 너무 먼 미래죠. 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건데 원격 의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원 유니버스는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이 안에서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먼 미래가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미래는 바로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 어플 하나 설치하면은 이 어플 안에서 내 현재 그 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사를 받고 나서 이걸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어디가 아프고 어디를 검사해야 되고 이 진료를 어플로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어떻게 뭐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각이 됐으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네. 아직 부각이 안 됐습니다. 부각된 관련주 많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미 부각됐고 이미 수급 많이 들었고 이미 시세 한번 쌌습니다. 자, 근데 YGN 게임즈 아직 시세 안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메타버스, NFT 게임 이 세 가지를 보셔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디지털 헬스케어, 원 유니버스 이거 하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600원에 들어가시고 비중 같은 경우 10%인데, 네. 자,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기 전에 기업 먼저 보자면 당연히 게임주는 적자입니다. 적자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을 볼게요. 네. 부채 비율이 당연히 적죠. 50%, 26% 굉장히 적습니다.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적다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게 현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는 적은데 현금은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은 즉 현재 어쨌든 재무 상태는 적자지만 현금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해서도 나 부채 없어, 현금 많아,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매매 동향을 좀 보면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급이 안 들어왔지만 YGN 게임즈는 아직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작년에 이때죠. 이때 이 여름 때 네. 이 여름 때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이후에 뭐 시간 조정 이렇게 걷다가 재차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도 올 그 겨울에 재차 한번 다시 부각이 됐어요. YGN 게임즈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 이렇게 쭉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60일 이평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진입가가 2,600원인데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YJM 게임즈. 네. 자, 2,6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맥점에서 잘 샀다고 생각해요. 이 매물대 라인을 보더라도 2,600원을 지켜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자, 2,600원이 무너지는 척했지만 재차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YGN 게임즈 2,600원에 지금 수익 중이고, 좀 불안하시면은 지금 익절을 하시고 2,600원이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재차 한 번 더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올 텐데 2,6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반등이 나올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고점 터치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겠죠. 지금 익절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기대감도 지금 현재 없고요. 재료도 아직 안 나왔고요. 네. 근데 아마 아직까지 윤석열 당선인 정책적으로 부각이 안 됐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4,395원 정고점 돌파하죠. 근데 아직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도 60일 선을 지금 저항 맞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맞는다는 뜻은 뭐냐면 캔들 자체가 어쨌든 이 중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런 거를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익절을 하시고 한 2,600원 부근이 오면은 한 번 더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니야, 난 그냥 그래도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러면은 단기적인 지지 자리는 이 부근 보고 있습니다. 2,900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선이 있죠. 121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선까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는 2,600원 가는 거고, 네. 2,900원 부분을 지켜준다면 재차 지금 여기 정고점 뭐 3,100원 라인 까지는 한번 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안에서 놀 것 같아요. 3,100원과 2,900원에서 놀다가 2,900원이 무너진다? 그럼 2,600원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금 수익 줄 때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어떠한 재료가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 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갈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지 꼭 간다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6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익절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익절 안 하신다면 2,900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너지면 2,600원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JM 게임즈 전략자 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올라와 있습니다. 진입가 15만 1,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5% 갖고 계시네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1% 떨어졌고요. 15만 3,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대표적인 화장품 대장주죠. 리오프닝도 관련이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종목 상담하신 게 좀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장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리오프닝 수혜주. 왜 화장품인데 리오프닝 수혜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를 당장 내일부터 해제를 했을 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죠. 기분이 좋고요. 해제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스크만 네. 해제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 화장을 제일 먼저 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화장을 먼저 하겠죠. 근데 뭐 피부 미용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쵸. 거예요. 자, 피부 미용도 하실 거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남성분들도 요즘 화장을 많이 하고 뭐 비비크림 이런 거 많이 그쵸. 바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랑도 사실은 관계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요? 이런 거죠. 뭐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네. 중국과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계 전쟁 2위 국가입니다. 미국이 1위고요. 네. 자, 처음에 전쟁이 났었을 때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건 뭐냐면 러시아가 14년도에 했었던 크림반도의 영토를 뺏은 것처럼 네. 굉장히 빠르게 끝나겠다. 그쵸, 맞아요.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거고 이 전쟁이 단계화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서방에서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서 지금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디폴트 위기 오고 있고 쉽사리 우크라이나 되게 쉽게 영토를 획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지금 모든 나라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중국이랑 소통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네. 뭐 언론은 안 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중국이 대만을 지금 맞아요. 전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 영토를 획득하고 대만은 그냥 중국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러시아를 받잖아요. 네. 그럼 쉽사리 지금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쉽사리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봤다면 중국과 대만 이런 뭐 트러블, 뭐 전쟁이 났었을 때는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뭐 어떤 이슈,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주는 아무래도 약세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게 뭐죠?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쨌든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서 중국 선전시에도 봉쇄 조치를 했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상하이를 아마 봉쇄 조치했을 거예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했고, 자, 근데 뭐야 이거 악재 나왔는데 뭐 아모레 퍼시픽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안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미크론에 대해서.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다. 네. 확진자는 많이 늘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감소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유럽, 미국 모두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에 바로 위드 코로나 시작하진 않겠지만 한 단계 이렇게 가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중국 또한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악재가 조금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악재가 왔었을 때 저는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작년을 따졌을 때 설화수가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올해에 대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악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네. 남아있는데 이 악재가 저는 뭐 큰 악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 쉽사리 못 건드릴 거고 코로나19 이런 뭐 도시 뭐 상하이랑 선전시 뭐 봉쇄 조치한 거 이거 조만간에 저도 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단기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재무제표 잠시 보시면 자, 아모레 퍼시픽 네. 네. 아모레 퍼시픽 봐주시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을 보시면 19년도에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조 한 5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20년도에 살짝 부진했고 21년도도 살짝 부진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한 이유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을 수출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화장품에 대한 그 수요가 그쵸. 많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당연히 하락한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22년도 올해 컨센서스 어쨌든 뭐 예상치지만 이 잠정치를 보게 되면 기존 4조 8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까지 예상치를 이제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 영업이익 또한 3,400억에서
4,300억까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2년도를 봤을 때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악재들이 이제 해소될 거니까. 네. 또한 설화도 매출 재차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가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고 아까 얼마죠? 15만 1,000원? 네. 15만 1,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저는 15만 1,000원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차트 어차피 과거 차트긴 한데 자, 조금 더 줄여서 볼게요. 자, 과거 차트죠. 자, 2019년도부터 볼게요. 2019년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18년도 말이네요. 18년도 말. 지금 22년도니까 4년이네요. 네. 자, 15만 원 부근에서요. 18년도에 두 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매물대 지지가 강했다는 거고요. 자, 20년도에 한번 무너졌지만 이거는 어쨌든 코로나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패스할게요. 왜? 이때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형주들뿐만이 아니고 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0년도에 한 번, 두 번, 그리고 현재 22년도에 두 번, 세 번. 자, 볼게요. 자, 무려 4년 동안 지금 15만 원 부근이 어때요?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4년 동안 한 번도 15만 원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지금 시청자분은 아까 15만 1,000원의 비중 15%? 저는 굉장하게 맥점을 잘 잡았다 생각해요. 지금이 저는 지금 악재가 나왔을 때 저는 저가매수 기회라 생각하고요. 15만 원 안 무너질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15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쌍바닥 만들었는데 자, 재차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반등 왔고 15만 원 지켜주고 시간 조정 겪다가 재차 반등 또 15만 원 지켜주고 지금 현재 이런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5만 원 부근이 저는 맥점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15만 원이 살짝 무너져도 저는 그냥 냅둘 것 같아요. 왜냐면 15만 원 부근이 맥점이고 이 밑으로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집니다. 뭐 한 14만 원, 15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15만 1,000원이 들어가신 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자,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그 싼 거 좀 만들었던 19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를 보시고요. 이제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24만 원이 2차 목표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안 잡을게요. 손절가는 15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 같고요. 15만 원이 많이 무너졌어도 저는 15만 원이 맥점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냥 들고 갈게요. 그래서 손절가는 그렇게 안 잡고 목표가 1차 단기적 19만 원, 2차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모레퍼시픽까지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내일 바로 또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 그리고 섹터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이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 관심 섹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인데 이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일진 파워 수익. 자, 여기 뭐라 써있죠? 지난주 제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그쵸. 방송에 대해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약 2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희생 종목 말씀드리고 다음 날에 노란톡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 한해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렸고 실제로 같이 매수가 들어가서 하루 보유하고 최소 10%, 뭐 많게는 20%까지 수익 났었던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 관심 섹터는 당연히 자, 로봇입니다. 자, 로봇인데 네.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 삼성에서 이번에 메타버스랑 그 로봇에 대해서 그쵸. 투자를 하면서 재차 이슈가
되고 있었죠. 네. 작년부터 뭐 이슈가 됐었지만 한 번 더 이슈 된다는 건 결국에는 로봇이 상용화 될 거야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로봇이었잖아요, 원래는. 네. 로봇, 너무 먼 미래야. 자, 로봇, 그래, 이제 실적이 아니고 얘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섹터였다면 네.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로봇 이렇게 만세 부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게 뭐냐면 현대차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다리라고 합니다. 다리. 자, 다리가 뭐냐면 보통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주총을 하게 됐는데 네. 보통 주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와서 인사도 그렇죠. 하고 길 안내 해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리가 인사도 하고 길 안내도 직접 하고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올해 상반기에 그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모든 대형주들이 지금 뭐 로봇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1호는 상용화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서는 어떠한 로봇을 제1호로 출시를 하게 되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로봇. 어떤 거냐? 제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안 좋다, 관절이 안 좋다. 자, 그럼 제가 걷는 거에 대해서 힘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 제가 걷는 거에 뭐 최소 뭐 몇 프로 이상의 힘을 같이 실어줘서 같이 걸을 수 있는. 팔이 안 좋다, 고관절이 안 좋다, 어깨가 안 좋다, 뭐 어깨를 드는 것도 힘든데 이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 이제 어깨 힘이 어느 정도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상용화를 올해 상반기 때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출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감이 가겠죠. 네. 자, 근데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이 있지만 이 부품을 다 삼성전자 거를 쓸까요? 아니죠. 소재, 뭐 부품, 그렇죠. 장비 이런 관련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또한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뭐냐면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이 중요하죠. 네. 기관이 지금 현재 순 매수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당연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용 로봇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그냥 사실은 세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기관 순매수,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 세 번째,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을 상용화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가져가셔서 최소 한 10% 이상의 수익 실현하면서 같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위너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히든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내일 공개를 하신다고 하고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같이 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 신호를 잡아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추진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